반갑습니다. 순간 포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허브 틀밭에 지금 있는데요. 우선 이쁘게 얼굴을 내미는 오수태 오수 펄몸이 맞이하네요. 참 좋죠? 아, 이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울 수가 있을까? 참 자연의 신비는 대단해요. 여기에 보면 저 페퍼민트가 있는데요. 페퍼민트가 있는데 얘가 우리나라 산박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향이. 그런데 얘가 더 강해요. 이 차를 마시면은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향이 너무 예술이요. 이 산박하가 비슷한데 산박하를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숲해설가한테 물었더니 대본 정답이 톡 튀어 오르네요. 그 다음에 얘는 쑥인데 쑥도 쑥향과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라벤더라고 그러지. 라벤더. 제 향도 쑥보다 더 강해요. 아주 참 건강에도 좋고 코를 향긋하게 아주 자극을 하고 무아지경에 빠져들게들 만들죠. 건강에도 물론 좋죠. 얘들은 황산화 작용들이 탁월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보기는 좀 저기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로즈마리가 이렇게 얘들 이게 생육 과정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참 이런 때는 이제 또 처방전을 또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얘들이 이제 뭐냐, 한잎 세이지라고 해요. 한잎 세이지. 꽃이 예쁘게 또 얘도 내밀었네요. 응? 이 오수태 오수펄몸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또 더 이뻐 보여요. 그죠? 아, 한잎 세이지 향은 대단합니다. 저는 이거 차를 아직 마셔보지는 않았어요. 아, 참. 이게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또 세모마일. 아, 하하, 이게 마약 성분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냥 코에만 이렇게 이제 만져가지고 코에 이렇게 갖다 대면요, 극락세계 지상 천국에 와 있는 듯 싶습니다. 아, 참 좋아요. 인생을 말이야 사는 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이거 기쁘고 환희에 넘치고 뿌듯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참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인데, 사람의 일생이란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떠난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독구가 이에야스가 얘기한 거죠. 사람의 일생이란 무거운 짐을 들고 먼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오쩌둥은 이렇게 피류지로라. 어려움을 만나고 험한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참고 이겨내며 가야 한다. 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더 유명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즐겨라. 매일매일 즐기려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라. 응? 그 삶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아, 이런 말을 천광 선생은 남기고 싶습니다. 아, 얘들을 참 이게 지다 보는데, 이 꽃을 바라만 보면 이제 이쁘다. 이 바라만 보고 즐기는 시대가 또 지났어요. 얘를 이렇게 만지고 향을 맡아보고 또 재배하고 기르고, 재배나 기르라 똑같은 얘기네요. 아, 얘하고 그냥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은 얘들이 요렇게 봐요. 요런 모습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맞는 처방을 해줘야 돼요. 그 처방할 실력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가슴에 담고 이렇게 하지만 말고 얘들을 또 처방도 내리는 이 기쁨도 누려야 돼요. 아, 이게 사람하고 누리는 것보다 이 말 못하는 얘들하고 대화하고 누리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사람은 지 의견하고 안 맞으면 꼭 그냥 고개를 들죠. 한번 꼭 줘받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얘들은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 말이 없다고 얘들을 또 깔보면 안 돼요. 얘들이 그 식물이 사람보다 선배라는 건 알죠. 얘들은 지구에 4학년 전, 우리는 1학년 전 많아봐야 그것도 엄청 올려서 그런 겁니다. 대선배지, 대선배. 얘들도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뒤다보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요렇게 될 때 처방전을 내려는데 그게 바로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게끔. 영양분을 주는데 영양분도 그냥 막 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비료라고 그래요. 비료. 영양분 덩어리. 위에 수액 만든 거나 똑같죠. 네? 영양제를 또 먹는 거나 똑같은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또 뭐 막 주면 안 되는데, 저비성 식물이 있어요. 조금만 줘도 되는 거. 비료를 조금만 줘도 되는 영양가를 조금만 줘도 되는 건데, 이건 안젤레아, 테틀레야예요. 야. 그 다음에 프리뮬러,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잎이 가는 게 있어요. 잎이 가는 것을 그 플루모소스라고 하는데, 아스파라거스 중에서도 잎이 가는 플루모소스는 저비성이요. 비료를 조금 줘야 되는, 영양분을 조금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동배, 글라디올러스, 이런 애들은 저비성이고, 그러면은 이제 다비성 푹 줘야 되는 거, 자주 줘야 된다는 거 하는 건 수국, 카네이션, 라넌 클러스.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가 또 나오죠. 아스파라거스는 잎이 두꺼운 스프링 게리 계통이 있어요. 스프링 게리. 잎이 두꺼운 스프링 게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다비성이요.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 아스파라거스는 잎이 가는 플루모소스가 있는데, 요거는 비료를 조금 주고, 잎이 두꺼운 스프링 게리 계통은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식물, 뭐 우리가 중간 요구들을 요구하는 그 식물들은 프리지아, 거베라, 아네모네, 시클라멘, 장미, 이런 데는 중간 요구도예요. 대부분 작물들이 중간 요구도죠, 그죠? 사실 여기서도 또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저는 아스파라거스가 이게 꽃인 줄 알았어요. 꽃을. 화해 종류다. 왜냐하면 이 화해 원예학을 할 때 여기에 나와 있어서 꽃 종류인 줄 알았더니 이게 채소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주부가 아니라 이런 오류도 범하는 거예요. 그 오류를 깨닫고 나면 또 그 자체가 또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들 영양분을 이제 만드는 게 이제 화학 비료인데, 그 단용 비료가 있어요. 단용 비료라는 거는 그 성분 하나로 만들어진 비료, 그 영양 덩어리인데, 그것은 어떤 게 있냐면 질소라는 게 있어요. 질소라는 게 있는데, 요건 단백질 대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단백질 대사. 그러니까 식물이 그 모양새 있게 이렇게 잘 자라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단용 비료로 질소.
그 다음에 인산. 인산은 얘기했죠. 뿌리 비료다. 또 열매 꽃 필 때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칼리라는 게 있어. 칼리라는 게 있는데, 내 건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얘들을 줘요. 칼리를.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슘이 있어요. 칼슘. 칼슘은 저 식물체의 세포복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병성, 병이 잘 안 걸리게 하는 거죠. 내병성을 증가시키고 식물체 견고성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식물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죠. 칼슘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이제 강화시켜주는 거를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비료라는 게 있어요. 단형비료 아까 있었는데, 복합비료는 이건 두 가지 성분을 이제 섞었다고 해야지 복합이니까. 남자 여자 혼자 있으면 따로 있으면 따로 국밥인데, 하나가 이렇게 둘이 합쳐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복수. 그거 마찬가지요. 그 복합 비료인데, 이거는 이제 또 화학적 비료가 있어요. 화학적 비료. 그건 그러니까 이제 일종 복합 비료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복합 비료를 만들 때 질소, 인산, 칼리, NPK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이상 성분을 섞은 거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일종 복합 비료는 화학적으로 섞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KNO3, 질소와 칼륨 이렇게 이제 섞인 거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진 비료. 그 다음에 제 이종 비료라는 게 있어요. 이종 비료는 물론 저 질소, 인산, 칼륨이 이제 두 개 이상 섞여 있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섞는 거예요. 섞는 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왜 하얗게 소금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질소요. 그 다음에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이제 뭐 비료 포대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인산. 그 다음에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칼리요, 칼리. 이것을 두 가지 이상 이렇게 배합한 것이 이제 2종 복합비료라고 그래요. 그럼 3종 복합비료는 뭐냐? 2종 복합비료에다가 유기물 10%를 배합한 거예요. 10% 이상을 배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종 복합비료가 또 있어요. 4종 복합비료는 액비. 액하면 알죠? 물 생각나죠? 액비로 만든 게 있는데, 요건 원예 화해에서 참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이렇게 화학적 비료도 있으면 또 유기질 비료가 있겠죠. 유기질 비료는 이제 동물성 비료와 식물성 비료가 있어요. 동물성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우분, 돈분, 개분, 또 이제 뼈로다 이렇게 만든 골분, 이런 게 있고요. 식물성은 깻목을 썩힌 거, 부식시킨 거라고 하죠. 그것이 유박. 아, 이거 잘못 참 그 아파트에 뿌렸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이 냄새 참 대단합니다. 완전 인분 냄새가 나는데 참 오래도 가요. 이거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런 그 상식을 몰라가지고 아파트에다 뿌려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박은 되게 냄새가 오래가고 심합니다. 그런 사용할 때 조심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태운 채, 이 식물성 비료, 유기질 비료에는 이제 그런 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식물을 썩혀서 만든 이제 부엽이 있겠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적 비료는 뭐 이렇게 이제 저기인데,
이 유기질 비료는 정말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충분히 부식이 안 되면, 부식이 됐다 해도 잘못 사용하면 주민들 피해가 가는 그런 유박, 깨목을 썩힌 유박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충분히 부식을 시켜야 돼요. 부숙을 시켜야 돼요. 썩혀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냄새도 나지만은 부숙이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거름을 투하했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개들이 부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열이 발생돼서 뿌리 줄기 태울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열이 대단해요. 뭐 불도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미생물 분해 저해 요인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뜨거워서 타는 데는 뭐 존재하는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충분히 부식돼서 이제 이온화가 됐을 때 식물들이 자기 이제 삶의 그 영양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서 이렇게 이제 비료를 줘야 돼요. 얘 봐요. 얘를 이 화단 하나 이렇게 보는데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사는 맛이 나고 사는 게 신나는 거예요. 에? 그냥 매일매일, 에? 매일매일 창조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며, 이 향기나는 이 허브틀밭의 모든 향기를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던집니다. 향기나는 인생이 되세요.